여러분, 100일의 기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기가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거, 그거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진짜 기적은 아기가 아니라 바로 엄마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숫자 100.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아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정말 딱 한 번뿐인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아니, 왜 100일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100일이 우리 몸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뭐랄까, 해부학적 리셋 기간이거든요. 특히 임신 중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온몸의 인대가 막 느슨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바로 이 과정에 절대적인 시간이 딱 필요한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필 100일일까요? 우리 몸의 회복 계획서에는 최소 3가지 핵심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출산하면서 소모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피, 즉 기혈을 다시 꽉 채워야 하고요. 두 번째, 느슨해졌던 인대가 원래 짱짱한 강도를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달 동안 완전히 뒤바뀌었던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최소 100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산모들이 흔히 겪는 대표적인 위기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각각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아볼 겁니다. 출혈과 통증에서부터 부종과 산후풍, 그리고 땀과 모유 문제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100일이 왜 평생을 위한 투자자 될 수밖에 없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위기 상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출혈과 통증 문제예요. 많은 산모님들이 겪는 문제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은 사실 아주 명확하게 있거든요. 산후에 피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왼쪽 사진처럼 자궁이 스스로 꽉 수축해서 출혈을 막아야 정상인데 그럴 힘이 부족해서 자궁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완성 자궁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500ml 이 양을 넘어가면 의학적으로는 산후 과다 출혈, 그러니까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이 비유가 딱인데요.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잠기지 않고 물이 계속 줄줄 새는 거랑 똑같아요. 몸의 에너지는 바닥났는데 이렇게 출혈이 계속될 때 한의학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인데요. 먼저 자궁 수축을 돕는 한약 처방인 생화탕을 기본으로 깔고요. 여기에 피를 멈추게 하는 약재인 형계를 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인삼이에요. 고갈된 생명력 그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려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주는 거죠. 단순히 피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몸의 엔진을 다시 켜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 아픈 것도 다 똑같은 복통이 아니라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훗배아리는 자궁이 원래 크기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통증이라서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져요. 그런데 어혈통은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못 빠져나간 찌꺼기 혈액이 뭉쳐서 길을 딱 막고 있는 일종의 병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깨부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야겠죠?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증상이죠. 바로 부종과 산후풍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산 후에 붓기 빨리 빼고 싶어서 사우나 가거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산후 부종의 근본 원인은요, 몸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순환 시스템 자체가 약해져서 체액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내 부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직접 피부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왼쪽처럼 바로 탱 하고 튀어오르면 그나마 가벼운 상태예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누른 자궁이 한참 동안 그대로 푹 꺼져 있다? 이건 함여부종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나 소화기 같은 우리 몸의 중요 장기 기능이 크게 손상됐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왼쪽의 이뇨제 방식은 이미 바싹 말라버린 그릇에서 없는 물을 억지로 짜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릇만 깨지겠죠. 하지만 오른쪽의 보강 방식은 다릅니다. 몸의 순환 동력, 그 엔진 자체를 되살려서 몸이 스스로 체액을 조절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법인 거죠. 자, 드디어 산후풍입니다.
보통 뼈에 바람이 들어서 몸이 시리다고들 알고 계시죠? 이건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표현이고요. 이제 그 의학적인 실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산후풍의 진짜 정체는요. 밖에서 들어온 차가운 바람이 아니에요. 산후 노곤. 한마디로 출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배터리 방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그냥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방전된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해야 할까요? 핵심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이 계피, 한의학에서는 육계라고 하는데요. 이 육계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억지로 땀을 내서 열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차갑게 굳어버린 몸속 깊은 곳, 혈관이란 인대의 온도를 서서히 부드럽게 높여줘요. 그래서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내부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인데요. 바로 땀과 모유 문제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특히 밤에 식은 땀 때문에 옷이 흠뻑 젖는 경험. 이거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땀구멍을 조절할 최소한의 에너지, 그 기조차 바닥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응급 신호예요. 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모유 공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모유가 잘 안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과연 원인이 막혀서일까요? 아니면 부족해서일까요? 이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실증은요. 모유를 만드는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가는 파이프가 꽉 막혀서 못 나오는 상태예요. 이럴 땐 당연히 막힌 길을 뻥 뚫어줘야겠죠. 반면에 오른쪽의 허증은 파이프는 멀쩡한데 애초에 모유를 만들 원료,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이럴 땐 뚫는 약이 아니라 공장에 원료를 팍팍 넣어주는 처방이 필요하겠죠.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 상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산후조리라는 기간의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산후조리는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출산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손상을 복구하고 바닥나버린 생명력을 다시 채워넣는 아주 능동적이고 정밀한 치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시간인 거죠. 이 마지막 문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이 100일의 정성이 단순히 지금의 불편함을 없애는 걸 넘어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수십 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요?